우리가 무리하게 여기서 가동 범위를 넘어서 팔을 이렇게 땡기는, 자, 아니면 억지로 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나 그러면 바로 쓸데없는 힘을 쓴다는 거죠. 팔의 힘이. 그 순간에 팔의 힘이 확 들어가 버린다고. 안녕하십니까, 황수표입니다. 제가 방금 스트레칭 좀 한다고 했는데 손이 바닥에 안 닿네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는 뭐 유연성이라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바닥에 안 닿는 분들도 있고, 요 안 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근육의 햄스트링 하고 요 골반하고 이 대둔근 요쪽에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이게 젊은 친구들일수록 뭐 골프를 일찍 시작하는 선수,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연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개 중에서도 그 유연성이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나이에 뭐 40대에 골프를 시작하고, 그리고 50, 60 이렇게 가잖아요, 시니어로. 시니어로 갈 때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뭐 요가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관절과 관절, 근육과 근육의 유연성을 많이 불어 넣으려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골프에서 왜 우리가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뭐냐면 유연성의 크기, 유연성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그럼 다 다르다 치자. 그럼 유연성이 전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골퍼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공을 못 치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폭의 범위나 스윙의 아크나 아니면은 임팩트 때 순간의 스피드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뭐 안 난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가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는 이렇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팔을 이렇게 한번, 제가 채를 여기 놓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팔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왼팔을 들었을 때 여기서 왼팔을 상체를 가만히 둔 채, 내비둔 채 팔만 움직입니다. 요 이상 안 가요. 자, 요 이상 가는 건데 억지로 힘을 줘야 가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왼팔을 앞쪽에서 섰을 때 가동 범위가 요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 상태 같으면은 약 한 30도? 요게 가동 범위예요. 근데 이게 앞쪽에 팔을 두고 이 가동 범위를 옆으로 하면은, 왼쪽에 내 팔은 옆으로 하면은 더 뒤로 이 엄청난 가동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사실은 내가 팔을 쓴다라는, 팔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 왜냐하면 클럽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갈 때 이 팔을 누가 잘 쓰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이 가동 범위가 제가 있을 적에는 요 정도. 자, 그러면 오른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들었을 적에 이 가동 범위를 보면은, 팔만 했을 때, 상체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 가동 범위가 정말 얼마 안 나오죠. 정말 뭐 한 40도, 45도. 근데 이 두 팔의 가동 범위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저부터도 이 오른팔의 가동 범위가 들었을 때 가슴을 두고 쭉 돌리면 한 5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왼팔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돌려보면 한 30도 정도, 35도 뭐 이 정도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직각이라면은 이 각이 더 크니까 한 35도, 40도. 자, 보세요. 아,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이거 집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따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팔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이 가동 범위가 내 스윙에 어느 정도의 내가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그 유연성에 대한 나는 스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사실은 이 유연성이 가동 범위가 이렇게 멀리 가고 이렇게 쫙 도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젊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크를 크게 또 유연하게 스피드를 돌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니어 입장이나 아니면 40대 이후의 입장에서는 이 가동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왼손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동 범위 이렇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가동 범위를 멈췄다고 생각하고, 자, 클럽을 잡았다. 여기 이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 갔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몸의 회전으로 간다고. 그럼 이 가동 범위는, 상하 가동 범위는 누구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좌우 가동 범위가 다르다고. 왼팔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또 오른팔이 왼쪽으로 갔을 때 가동 범위가 분명히 달라요. 그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오른팔이 왼쪽으로 갔을 때 상하 높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들 수 있다고. 이 회전 근계에 의해서 상하 높이는 밑으로 위로, 이 가동 범위는 충분하잖아요. 이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특히 거기서 어깨가 아픈 사람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특별한 예를 제외한 아주 일반적인 얘기로 가동 범위가 왼팔이 이 정도 같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에서 상위로 우리가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들어 올리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 들어 올리는데 내 몸이 돌잖아. 몸이. 그래서 몸을 돌려야 되는 타이밍도, 우리가 팔을 서야 되는 타이밍도 나온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거를 강조를 특별하게 많이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여기서 가동 범위를 넘어서 팔을 이렇게 땡기는, 자, 아니면 억지로 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나 그러면 바로 쓸데없는 힘을 쓴다는 거죠. 팔의 힘이. 그 순간에 팔의 힘이 확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백스윙 이후에, 자, 내가 가동 범위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인데, 자, 요 정도 갔다. 여기에서 이제 몸을 돌려서 이렇게 가면은 이 팔에 전혀 무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리가. 그러면 팔에 충분하게 릴렉스 된 상태로 백스윙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자기의 가동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왼팔을 무리하게 갔을 때 여기가 다 당겨요. 그리고 여기 힘이 다 들어간다고. 이 힘을 다운스윙 때 빠지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팔의 힘을 무리하게 애초에 백스윙에서 가동 범위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다운스윙 때 그냥 공을 세게 풀면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때려지게 된다고. 자, 여기서 내가 가동 범위 안에서만 팔에 이 무리를 주지 않고, 자, 가동 범위가 내가 아까 요 정도라 그랬죠. 그럼 내 같은 경우에 요 정도 가서 여기서 상하 되니까, 그럼 든다 치더라도 가동 범위 들면서 내 몸이 돌고 이러면 팔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 우리가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백스윙 뿐이냐? 아니잖아. 자, 얘 오른팔이 가동 범위가 요건데, 그럼 여기서 피니시를 하고 돌았을 때 이렇게 이 가동 범위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잖아. 그럼 이 가동 범위 여기에서 무리하게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치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내 가동 범위를 넘어서 팔을 세게 이렇게 갔을 때 이 가동 범위를 넘어서 이미 팔 힘을 쓰고 있다는 거지. 팔 힘을. 그거 안 됩니다. 자, 소파에 지금 앉아 계신다면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잖아. 자, 여기서 가동 범위 피니시. 내 가동 범위 상체를 잡았을 때 이게 가동 범위라고. 그러고 상하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니시도 여기서 가동 범위 갔는데 여기서 몸만 돌리면 이렇게 피니시가 되잖아요. 이 가동 범위를 내 스스로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잖아. 우리가 가동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팔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전이라 그러죠. 신전.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 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1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올리면은 어깨가 막 아프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내가 특별한 예외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대부분은 이 신전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백스윙에서 오른 팔꿈치를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인사이드, 인아웃 스윙 할 때 바로 이런 신전이 쓰인다고. 이렇게 쓰인다고. 이렇게 쓰일 때 바로 우리가 삼두가 내 명치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게 바로 이 가동 범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앞쪽에서 보고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양팔을 뒤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여기가 뻐근하게 어깨 쪽이 뭐 잡힐 겁니다. 근데 요때 요 각이 아주 작죠. 저도 요게 직선에서 불과 한 20도, 25도 요 정도의 가동 범위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더 그 젊은 친구들은 이 가동 범위가 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필드에서 가서 할 때 이렇게 잡잖아.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낀다고. 이 연습을 또 필드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 가동 범위를 좀,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인사이드 우리가 삼두를 쓰는데 매우 중요한 팔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잡고 왼팔도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돌려. 이것도 피니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가동 범위를 내가 알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몸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됐을 적에 내가 무리하게 빡 돌려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내 가동 범위 안에서 내가 몸을 돌리고 여기서 이런 스윙, 내 가동 범위 안에서 했을 때 부드러운 스윙. 그렇잖아.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달 때 저도 그 가동 범위 안에서 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샷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보고 내가 보여주잖아. 계속 스윙으로.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왜 황프로는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바로 그 가동 범위를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내 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백스윙을 해서 무리하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역량에 맞는 그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동 범위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하고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고 그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체크도 없이 내가 가동 범위가 여기인데 이거를 그냥 저 땡겨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공 치는 거 보나 마나예요. 뻔하잖아. 저 땡겨서 인장된 거를 그냥 또 풀어갖고 이렇게 치는 방법뿐이 더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칠 때도 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동 범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의 이 팔과 들어 올리는 리프트 그리고 가동 범위 안에서 리프트 이게 매우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스윙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내 스스로가 가동 범위를 오버하게 되면 거기서 익스텐션이 긴장이 생긴다고. 근육에 그 근육의 긴장을 오버하면서까지 우리가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좋은 공을 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기는 샷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는 샷도 거기서 나오고 때리는 샷도 은연중에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던지고 휘두르고 뿌리고 하는 동작은 바로 내가 가동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 가동 범위는 내만 가지고 있는 거라. 내가 아까 했잖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밑에 내려서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각자 개인의 역량이고 가동 범위예요. 그게 유연성의 차이고.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누구는 저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동 범위가 내가 여기서 오른손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상체가 두꺼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자, 그래서 드라이버로 우리가 가동 범위 안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부드럽게 올리는 부드럽게, 저 프로님은 왜 저렇게 부드럽게 올리지? 뭐 저 선수는 왜 저렇게 부드럽게 공을 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평소에 훈련을 했든 안 했든 가동 범위 안에서 백스윙을 마치고 다운스윙을 마친다는 거. 자, 일단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가동 범위가 팔이 정면을 가슴을 보면 요 정도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내가 살짝 골반을 비켜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비켜주면서 내가 가동을 조금 더 하는 거죠. 사실은 팔의 가동 범위는 내가 정해져 있는 걸 아니까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자, 보시면은 제가 스윙을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때 내가 가동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동 범위를 넘어서 내가 하면은 바로 근육에 익스텐션 긴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몸 동작은 안 된다. 이게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제가 웨지가 있으면은 이 웨지도 제가 가동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상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가동 범위. 그리고 좌우의 가동 범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드러움을, 그래서 내가 부드럽자고 아니면 유연하게 하자고 절대 어떤 우리가 동작에 대한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그 동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작은 항상 무리수를 두면서 팔이 부드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일단 먼저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거. 자, 우리 가동 범위 딴 거 없잖아. 나는 몸이 여기서 요만큼 돌아가는데 누구는 휙 돌아간다고. 그거 사람마다 차이 있을 수 있잖아. 그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렇게 숙였듯이, 자,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렸는데 내 가동 범위는 여기라고. 또 이렇게 돌렸을 때 가동 범위는 그거라고. 그 가동 범위에 대한 내 몸의 신체적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손목 가동 범위가 이렇게 많이 굽혀지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붙는다고. 또 이렇게 체크했을 때도 그렇고, 이런 가동 범위를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공을 못 치는 건 아니라고. 그 범위 오버하지 않는 선상에서 내 스윙을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런 그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공을 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